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뉴스공장 1주년입니다. 1주년이라고 이렇게 이런 시간에 여기까지 오신 수많은 분들에게 얼굴 마주하고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1위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시사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시간에 여기까지 오시면 가정은 누가 지킵니까? 정신들 차려주시고 뉴스공장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집 공개방송이라 저희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지난 탄핵 국면 당시 최고의 풍자송이었고 아마도 이 노래는 길이 남아서 이 시대를 되돌아볼 때 항상 계속해서 소환될 노래죠. 가수 심재경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벽부터 연습한 게 겨우 이거예요? 이분들 다 끌어내. 심재경 씨 들어가시기 전에 혹시 이 음악 발표한 이후에 음반 제안은 오지 않았나요? 음반 제안은 안 왔고요. 음원은 냈는데 음원 수입료가 아주 저조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예. 음반 제안이 오지 않았다. 음악시장 관계자들이 다들 현명하네요. 오늘 여기서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청객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박수 소리도 뭐 지금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자, 항상 첫 번째 순서를 열어주는 시사인의 감사합니다. 가족분들 조용히 해주시고요. 자, 김은지 기자의 이런 모습 저도 처음 봅니다. 오늘 분장을 했고요.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국정원 개혁위가 어제 또 발표를 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비판 세력 제압 활동 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MB정부 책임론이 불거지자 대응 논리를 개발해서 심리전에 활용한 건데요. 네, 여야를 저 가리지 말고 저 않고 앞을 했습니다. 봐주세요. 왜 이렇게 웃으시나요, 당황스럽게? 네, 댓글 활동들은요, 여야를 모두 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여권 인사들은요,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들도 있었고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정두원 최고위원, 원희룡 의원도 있었고, 또 당시 야권 인사로는 송영길 시장, 조국 서울대 교수, 최문순 유시민 작가,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야권 인사, 당시 야권 인사들을 공격하는 건 뭐 당연한데, 홍준표, 당시 이제 BBK 공세를 막는 역할을 했던 양반이거든요. 정두원 최고위원은 개국 공신이고, 그러니까 이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기본적인 예의 또는 의리 따위는 없었다. 굉장히 어울린다. 자, 어울리는 일을 했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미디어워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매체와 관련해서도요, 국정원이 개입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국정원개혁발전위가 발표한 내용의 또 일부인데, 국정원이 2009년 2월 달에 미디어워치가 창간되면서부터 재원 마련과 관련된 조언을 해주거나 측면 지원을 해줬다라는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잠시 네. 딴 데 신경 쓰다가 뭐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게. 자, 25분까지만 하라고.
네. 네, 삼성을 비롯해서 26개 민간 기업 그리고 한전 등 10개 공공기관도 미디어워치에 광고를 지원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아, 미디어워치 변희재 씨요? 예. 예, 변희재 씨가 대표인 매체인데요. 변희재 씨가 등장할 줄 알긴 알았는데, 예. 이게 창간 때부터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거죠. 네, 그런 내용들이 국정원 내부 문건으로 나온 겁니다. 그 광고 지원도 요청을 하고 국정원이 대신 요청해 줬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기업 광고비를 지난 4년 동안에 4억가량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변희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은 국정원의 신문 100부 정도밖에 안 팔았다면서 국정원으로부터 조력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여기 조사가 하나 빠졌는데 신문은 100부 정도 팔았다는 예. 얘기인 것 같고요. 예. 뭐 다른 기관 또한 다른 지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밝혀진 것만 보면 그 정도 지원을 받고 얼마나 대단한 권세와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겠다고 그런 활동을 해왔는지 좀 안 됐다는 생각 듭니다. 저는 사실은 예 초라하고 물론 본인 부인하고 있겠죠. 네,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있고요. 자신들은 광고도 기업체를 찾아다녀서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찾아갔겠죠, 당연히. 예, 기업 쪽 오지는 않았겠죠. 예. 찾아갔는데 국정원이 거기다가 지원을 하도록 다 얘기해 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밝혀진 거는. 네, 그렇죠. 자, 이번이 등장할 줄은 알았어요. 근데 너무 사이즈가 작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이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숨지기 직전 부부싸움을 했다고 말해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당사자인 정진석 의원은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 방청객들이 있다 보니까 예, 진행에 크게 방해가 되네요. 자꾸 궁시렁거리시고. 박수도 제대로 못 치면서 뭘 잘했다고. 어제 한 얘기지만 이게 일단은 겁나서 그러는 거고요. 자신들이 한 짓을 누구보다 자신들이 잘 아니까. 또 하나는 이제는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는 거죠. 예, 우리를 탄압하는 거다. 정치적 보복이다. 라는 프레임으로 이제 맞서려고, 자해를 하는 거죠. 먼저 나선 겁니다. 예, 일부러 그러는 거고, 예, 겁나서 그러는 거고, 일부러 자신들을 공격하라고, 공격하면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려고. 예. 전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또는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도 마찬가지로 정치보복이라는 워딩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치보복이다. 예. 자기들이 먼저 때려놓고 화를 내면 정치보복하지 말라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예.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뿐만 아니라 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논쟁을 자제하자라고 하면서도 당시 의혹을 다시 걸어냈습니다. 자제하자는 건 자기들이 자제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문제를 꺼내놓고 그 논리예요. 예, 자꾸 일부러 이렇게 도발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요. 한동안은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혹은 최측근이 나와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정치보복이라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대북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리용호 북한 내무상이 어제 25일, 현지 시각으로 25일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청에서 한 이야기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선전포고한 이상 미국 전략 복국기들이 설사 북한 영공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 해도 모든 자의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지난 며칠 동안 알다시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말싸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라면서도 그러나 트럼프가 지난 주말에 다시 자신들을 자극했다면서 선전포고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말을 잘 들어보면 미국이 선전포고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의적 대응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게 아니고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미 보유하고 있어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 북한이 성명을 내는 걸 잘 읽어보면 어디까지 진도를 나갈 것인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꼼꼼하고 세심하게 드러냅니다.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잊지 마라, 나 보유하고 있다. 예. 보통은 이제 선전포고를 했으면 권리를 행사해야 되죠. 예.
행사할 생각은 없는 것이고, 다만 앞으로 이제 북한이 선전포고를 먼저 했기 때문에 추가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 전개가 이어지겠죠. 예. 여전히 말싸움 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근데 갑자기 러시아가 등장했어요, 그죠? 네, 관련해서 네. 눈에 띄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러시아 NTV와의 인터뷰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 인터뷰인데요.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이 북한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런 분석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미국이 과거 이라크를 공습한 것은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건 뭐 미국을 디스하면서 동시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죠. 왜냐하면은 미국이 이라크를 공습하는 대외적 명분은 살상 무기가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거꾸로 살상 무기가, 대량 살상 무기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공습한 거라는 거고, 예. 동시에 북한이 핵무기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핵이 있고 핵 보유국이다, 사실상. 이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외무성 미국 국장인가요? 최선희? 예. 네, 북한의 대미외교 핵심 실무자입니다. 그 사람을 러시아로 불렀어요. 네, 최선희 외무성 미국 국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어제 북한 통신이 발표했는데요. 조선중앙통신입니다. 최선희와 일행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기 위해서 9월 25일 평양을 출발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은 끊임없이 중국이 해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중국 해법이 사실상 벽에 어느 정도 부딪혔기 때문에 러시아로 이 문제를 풀어볼까 하는 것이고, 이건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방문과도 인과관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중국보다 러시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북핵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사인들이 드러나고 있다. 네, 이런 초청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거든요. 예. 러시아를 주목해서 볼 때가 됐어요. 이때가 중국만 얘기했는데 러시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네, 지난 12일에도요, 미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러시아가 초청해서 중재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 이제 국제 정세는 뉴스공장 청취자라면 다 알고 있지 못하겠지만요. 아셔야 하는 겁니다. 예. 대답까지 요구한 건 아니에요. 진행을 방해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가 또 말썽인데요. 이번에는 내국 문제입니다. 국가 연주 때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뜻으로 무릎을 꿇은 일부 미국 프로풋볼 선수들의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NFL 경기 보이콧까지 주장하자 구단과 선수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이콧만 주장한 게 아니에요. 예. 연주되는 동안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잖아요. 미국에만 사실상 있는 스포츠인데, 그래서 미국인들에게는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라고, 상징하는 스포츠라고 인식되는 경기에서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무릎을 꿇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수들한테 개XX라고 했어요. 예. 욕설뿐만 아니라 해고까지 요구했습니다. 네. 근데 거꾸로 구단주들은 선수들 편을 들었습니다. 구단주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 성명을 냈죠. 예. 트럼프 대통령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이게 항의거든요. NFL에 워낙 흑인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예, 공식적으로 항의하기 지난달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어떤 선수가 시작했는데 어떤 선수가 시작했는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예, 지난 8월에 NFL의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쿼터백 콜린 캐퍼닉이라는 선수라고 합니다. 너무 모욕하네 나를.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요. 네, 김은진 기자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밖에 계신 분들은 박수 쳐도 소리 안 들려요. 더욱 박수를 치시네. 네. 밖에 안에 한 200 몇십 명 정도 앉아 계시고, 밖에 거짓말 안 못하고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네. 1000명 돼요. 날 비웃은 거예요 지금? 하여튼 700~800명 정도 합쳐서 한 1000여 명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정신도 없이 오셨네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이게 의도적인 면도 있어요. 예, 자기가 어차피 진보 진영에서 지지받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자신이 확실히 표를 얻을 수 있는 곳만 계속해서 때리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럴수록 탄핵의 시기는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을 시킬 때만 하시고요. 진행을 만약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이거. 아까부터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자, 다음 뉴스는요. 거의 다 됐습니다. 시간이. 하나만 네. 더 하고 넘어가죠. 네, 아베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9%까지 떨어졌던 내각 지지율이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50%로 회복됐는데요. 그러자 다시 신임을 묻겠다라는 겁니다. 각종 부패 스캔들로 자신의 어떤 스캔들을 묻기 위해서 하는 태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북한 문제로 그 아베 내각이 계속 오버해 왔잖아요. 미사일 지나간 뒤에 지하실 대피시키고 지나갔는데 왜 대피십니까? 예. 그리고 미사일이 지나간 상공 거기서 한 500-600km 서울 부산보다 훨씬 멀어요. 예. 거기 있는 사람들도 미사일 지나갔는데 대피시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로부터 무시당하고 있고 아베는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 산케이발, 극우신문이죠. 산케이발 사실상 만들어낸 뉴스가 끊임없이 나왔죠. 예, 여러 차례 나왔어요. 계속해서 오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오보가 아니고 만들어낸 거예요. 오보는 의도가 담기지 않은 거잖아요. 이건 만들어낸 거라고 보는데 한 번도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지율이 50% 가까이 올라왔어요. 예. 근데 웃기는 거는 그렇게 산케이가 계속해서 만들어낸 가짜 뉴스를 우리 언론이 반갑게 받아 썼죠. 보수신문에서. 예. 그것도 한번 총정리해서 저희가 얘기할 텐데 여하간 이 틈에 실임을 묻겠다고 아베 총리가 나섰어요. 예. 개헌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개헌에 3분의 2가 필요한데 3분의 2까지는 못 얻는다. 예. 예언하는 바입니다. 예. 예언이 틀리면 아베한테서 따지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고의 시사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시간에 여기까지 오시면 가정은 누가 지킵니까? 정신들 차려주시고 뉴스공장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집 공개 방송이라 저희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지난 탄핵 국면 당시 최고의 풍자송이었고 아마도 이 노래는 길이 남아서 이 시대를 되돌아볼 때 항상 계속해서 소환될 노래죠. 가수 심재경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벽부터 연습한 게 겨우 이거예요? 이분들 다 끌어내. 심재경 씨 들어가시기 전에 혹시 이 음악 발표한 이후에 음반 제안은 오지 않았나요? 음반 제안은 안 왔고요. 음원은 냈는데 음원 수입료가 아주 저조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가족분들 조용히 해주시고요. 오빠야. 자, 김은지 기자의 이런 모습 저도 처음 봅니다. 오늘 분장을 했고요.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국정원 개혁위가 어제 또 발표를 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비판 세력 제압 활동 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MB정부 책임론이 불거지자 대응 논리를 개발해서 심리전에 활용한 건데요. 네, 여야를 저 가리지 말고 저 않고 앞을 있습니다. 봐주세요.
왜 이렇게 웃으시나요, 당황스럽게?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뉴스공장 1주년입니다. 1주년이라고 이렇게 이런 시간에 여기까지 오신 수많은 분들에게 얼굴 마주하고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1위가 아니라 음반 제안이 오지 않았다. 음악시장 관계자들이 다들 현명하네요. 오늘 여기서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청객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박수 소리도 뭐 지금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자, 항상 첫 번째 순서를 열어주는 시사인의